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휴덱스입니다. 자, 오늘은 주토피아 재미로 듣는 지표의 뇌피썰이라는 채널로 이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이재용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남은 거는 무엇인지,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요게 이제 삼성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뭐 아시겠지만, 자, 뇌피썰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가장 핫했던 게 이거죠. 동학개미운동. 동학개미운동의 성전이었던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사서 이제는 뭐 삼성전자 주총하면은 무슨 대운동장 막 이런 데서 해야 된다는 막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는다. 또는 이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 나오지 않도록 뭐 노조를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할 거였고, 얘도 이제 뭐 깜빵 안 가려면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루어졌냐?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썰의 주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바로 우리의 뿌띠거니 건희 형입니다. 와, 이분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카리스마가 지금 넘치더라고요. 이분 이건희 회장은 지금 살아 있을까 죽었을까, 이게 지금 진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요게 뭐 사실 거의 뭐 이제 슈퍼솔저가 되기 위해서 이제 혈청 맞을 대기만 하고 있다, 막 이 냉동 인간 상태일 거다, 뭐 살아 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게 이제 지배적인 그런 의견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다들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다들 잘 아시는 거겠지만, 그 모든 거는 사실 뭐 요런 내용인 거죠. 순환 출자 구조 때문인 거죠. 삼성이 이제 뭐 디 회사의 지분을 어디가 가지고 있고, 뭐 어디 회사의 지분을 어디가 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돌고 돌아서 하나가 이제 모든 회사를 다 지배하지 않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죽을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속 구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죽이지 못한 거거든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아마 여기 써 있네요. 그 14년도부터 이제 두문분출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언제쯤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가 막 스마트폰이 엄청 호황이 진행되던 시기예요. 막 갤럭시가 이제 막 아이폰이랑 경합이 되기 시작하고, 조금씩 이제 갤바들, 안드로이드 바들이 생기기도 시작하면서, 이제 막 이제 아이폰을 조금 뭐 따라잡는 2인자인 와중에 하드웨어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을 아이폰 애플에 팔면서, 뭐 애플이 팔려도 삼성이 좋고 뭐 갤럭시가 팔려도 삼성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 그러니까 삼성 자체가 사실 글로벌 기업으로 또 한 번 크게 발돋움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건희 회장이 죽었어도 죽었다는 발표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상속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 순환 출자 구조가 사실 이제 많이 끊어지긴 했어요. 18년도에 또 정리도 좀 있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출자 구조, 이게 지배 구조를 심플하게 보자면,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좀 심플하게 보자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건희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고,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의 이제 기타 계열사를 뭐 두루두루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뭐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뭐 심플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조금 이제 뭐 재밌는 썰들도 많아요. 사실 이제 삼성생명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보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후자가 있다, 뭐 요런 식의 말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룹 내부에 돌고 있지만, 옛날만 해도 뭐 우전자 좌생명, 뭐는 좌전자 우생명,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왠가 하면, 이 삼성생명 한번 찾아보시면 이 업태가 생명보험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험업 및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이게 얘네가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보험료를 저희가 거의 현금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제 보험회사를 다 끼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현금 창출을 위한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보험을 가입을 시켜서 현금인 보험료를 받아서 저기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 서울에 주변에 있던 지금은 엄청 큰 도시지만 주변에 있던 변두리의 시골 같은 용인의 땅을 막 사는 거예요. 거기 용인의 땅을 사고 막 삼성생명 뭐 보험 교육원 같은 거를 짓고 창조관 같은 걸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하철을 로비에서 땡겨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땅값이 다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땅값으로 생기는 차익을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요런 식의 투자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건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업태가 보험회사들 보면 보험업 및 부동산 중개업으로 되어 있는 업태들이 손수찬이 많아요, 진짜. 삼성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처음부터 삼성전자가 위에 있었으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생명을 통해서 이 삼성생명에서 가지고 오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차익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과 이제 우리 모두들의 돈, 우리 서민들이 삼성생명에 통합보험 가입해서 한 달에 2, 30만 원씩 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구매하고 운영하고 투자를 하는데 사용을 했던 거죠. 물론 지금은 이게 많이 끊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순환출자를 많이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뭐 여기 뭐 제일모직이라고 조금 같이 있긴 한데 제일모직은 거의 이건희이기 때문에 이건희,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기타 계열사 요런 식의 순환출자가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삼성전자 네이버에서 삼성전자 생명을 한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300조 기업이고 삼성생명이 한 10조 정도 기업이죠. 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건희 외에 14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14인이 전부 다 뭐 이건희나 다름없다 이런 의미이고 보시면 삼성생명이 8.51%나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또 뭐 특별 계정도 조금씩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안규리, 김한조, 뭐 한종이 저희 이름도 모르는 요런 사람들이 0.00%인데도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이게 뭐 진짜 미약한 지분이지만 삼성으로서는 진짜 요게 이제 개인으로서는 진짜 큰 지분율이라는 의미고 실제로 이제 삼성생명보험이 8.51%나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얘가 지금 가장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삼성전자의 지배자라는 의미라고 봐도 돼요. 이건희조차도 4.18%밖에 안 가져 있죠. 근데 이제 삼성생명의 구조를 보면 이건희 외 7인이 47%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이건희가 20.76%. 이게 돈으로 치면은 얼마 정도인가 하면 예전에 이게 그 위키에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상되는 상속세가 3조 원에서 9조 원인데 보니까 이게 14년도 기준이에요. 지금 작년에 이건희가 받았던 삼성전자에서 받았던 배당금만 5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더 많겠죠. 뭐 삼성전자 지분 이만큼의 생명 지분 이만큼의 뭐 제일모직의 물산의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재용 같은 경우에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거를 현금으로 다 마련을 못하면은 요런 것들을 다 쪼개서 이제 회사들을 쪼개서 이제 물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 자칫 잘못하면은 뭐가 제일 무서운가 하면 이 삼성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속세를 내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 주식을 팔 때 누군가 이제 악의적인 M&A를 도전하게 되면은 이 삼성생명을 뺏기게 되면 삼성전자도 위태위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스갯소리로 이 삼성생명에 부임하는 사장의 그 개인 고가 KPI에 삼성생명의 주가가 있었어요. 뭐 11만 원, 뭐 최근에는 뭐 한 8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11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고가가 안 좋고 이제 생명의 사장이 연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삼성생명의 직원들이 이 고가 KPI 기준을 두고 KPI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면은 요 삼성생명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11만 원에 매입해서 이게 13만 원까지 억지로 이제 회사에서 끌어올려 놓으면 이때 팔고 그러면 시장이 원하는 거는 11만 원 아래니까 또 주가가 스물스물 떨어져서 11만 원까지 빠지면은 그때 또 사서 또 13만 원에 팔고 요런 이제 차익을 많이 봤었죠. 이게 삼성생명 사람들의 이제 아는 직원들만 하는 또 다른 보너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은 막 2토막, 3토막 나셨을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이 삼성생명의 주가 관리를 많이 했었어요. 이 삼성에서. 근데 최근에 우리도 알고 있는 한 이슈, 큰 이슈가 터지면서 이 천재이루의 기회가 온 거지. 뭐냐? 빠밤, 코로나입니다. 하늘이 도와준 호재인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이건희 회장의 죽음을 감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빵 터져주면서 야,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호황기만 이어질 것 같았는데 삼성그룹 전체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자도 빠지고 생명도 빠지고. 근데 그게 뭐를 의미하냐? 바로 상속세 절감을 의미하는 거죠. 또 이게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사실 질병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급격하게 다시 주가 상승을 이끌지 않았던 경우가 없어요. 뭐 리먼이라든지 뭐 IMF 이럴 때랑 다르게 뭐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거는 급격하게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뇌피셜 음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때 이제 딱 터지기 시작 2월 중말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심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삼성에 모여있는 수많은 천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천재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3월 11일 날 이 삼성준법위에서 대국민 사과를 권고합니다. 이재용한테. 너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좀 사과도 좀 하고 스스로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라.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재판도 좋을 거고 이 삼성 자체에도 좋은 호재이지 않겠냐. 이런 이제 대국민 사과를 권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요거를 원래는 4월 11일까지였거든요. 이거를 한 달 더 늦추게 됩니다. 왜 이런가 하면 사실 이 대국민 사과라는 거는 되게 면면으로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제 CEO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뭐 이거 잘못했고요, 저거 잘못했고요, 이런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보세요. 요 한 게 이제 자녀에게 경영권 물려 전문 경영일 쓸 거고 이제 무노조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파워를 이제 휘두르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라는 거, 요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이재용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 오너 리스크가 제거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주가는 더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11일까지였던 기한을 한 달 더 미루게 되는 겁니다. 묘하죠. 30일, 40일, 50일.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연속적으로 삼성그룹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다른 회사들의 주가는 많이 반등을 했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도 5만 전자였다가 또 다시 빠졌잖아요.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예요.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하나 같은 경우 막 저점 대비 2배 넘게 하나생명 올랐음에도 삼성생명은 사실 이것도 5만 원 넘었다가 얼마 전에 또 깎여 내려갔거든요. 요 세 달을 기다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상속평가예요. 이 상속평가를 하려면 이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가지고 상속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만원일 때랑 삼성전자가 4만 5천원일 때랑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삼성생명이 12만원이었을 때랑 삼성생명이 4만 5천원이었을 때랑 상속평가하는 상속세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3개월 이상 끌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오너 리스크를 제거하는 이 대국민 사과도 미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끝내고 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이건희 회장의 사망 기사를 내는 거죠. 그리고 한창 낮아 있는 주가로 상속을 진행을 하고 이 상속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과 이제 펀드멘탈이 살아나는 시점 맞춰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주의 주가가 오르는 그런 식의 지금 시나리오를 음모를 지금 짜고 있는 게 아니냐. 요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제 그룹 내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굉장히 물론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뭐 재미로 한번 듣는 거지만
아주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사실 앞으로 10년 동안 위기가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언제 상속을 하겠습니까? 지금만큼 상속이 적절할 때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동학개미로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아니죠, 아니죠. 저희가 사야 될 거는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보세요. 삼성생명 지금 시총이 9조 5천억이에요. 근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8.5%가 넘었죠. 대충 8.5%라고 삼성전자가 300억이라고 하면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만 25.5조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지금 사실 내가 돈 10조만 있다면 10조로 삼성생명 주식 다 사버리면 그리고 나서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만 다 팔아도 25.5조인 거예요. 이미 이 삼성생명의 주가는 최소 기본적인 펀드멘탈 자체가 지금 10만 원 정도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 주식 가치만으로 봤을 때에도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들 있지만 단순히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 지금 이 가격이 정상 가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승계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얘네도 세금을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삼성생명의 배당을 이재용이 크게 늘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다 승계를 받은 이후에는 자기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지금도 1대 주주가 이건이고 2대 주주가 이재용이거든요. 배당을 크게 늘려서 상속세 낸 거를 다시 확보를 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이 지금 사업 분할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삼성생명이. 요거는 사실 이 생명보험업의 구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삼성생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보험회사에 뭐 여러저러 사업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영업 분야도 있고 뭐 계리 분야도 있고 뭐 이제 뭐 경영 분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남겨둘 분야는 계리 분야죠. 상품을 만드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 자회사로 분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뭘 재빠르게 했냐 하면 제 기억으로 한 7, 8년 전쯤에 그 서비스 관련된 업을 삼성생명 보험 서비스 회사로 따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다 분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상당수의 이제 직원들을 다 자회사 직원으로 빼버렸죠. 그리고 이제 영업 파트도 삼성생명 영업 서비스로 해서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공채 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생명 자체가 사업 구조 개편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핵심적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아웃소싱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렇게 아웃소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이 모체가 되는 삼성생명의 영업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지고 이익 구조가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장기로 본다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삼성생명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요런 게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이제 뭐 금리에 관련돼서 뭐 이제 손해가 많이 나고 뭐 이제 생명보험업에 막 그런 것들이 안 좋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 그룹 자체를 봤을 때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고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삼성만큼 천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사가 없는데 언제든지 이제 방향은 잡아 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매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생명일 수도 있다. 요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고 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슈퍼 혈청을 맞고 나와가지고 뭐 캡틴 코리아 하면서 이제 나올 수도 있긴 해요.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진짜 마블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지금 역사적인 저점으로서 이 삼성생명을 매입해서 장기로 가져간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요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조금 가볍게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하기 위해서 새로운 카테고리인 뇌피썰 채널로 한번 찾아봤어요. 앞으로도 뭐 요런 가볍게 썰을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 번씩 해드릴 거니까 요거는 진짜 뭐 오늘의 지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가볍게 이제 운전하시면서 또는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거에 있어서 본인들이 조금 더 알고 있는
음모론이 있다. 이런 것들은 또 댓글로 적어주시면 재미있게 다들 웃으면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주식시장 2영업일 남았네요. 2영업일도 다들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주식장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